안녕하세요. 의정부 토박이, 의정부 지리에 능한 민성부동산의 건소희 대표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오늘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또 전달해 주실 건가요? 흔히들 전세 계약하실 때 놓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크게 4가지로 정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진정한 집주인이 누군지 꼭 아셔야 되죠. 그 부분은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보증금이 선순위 채권 포함해서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을 것을 꼭 주의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물건에 선순위 근저당이나 기타 제한 물건 설정이 있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선순위 대출이 있다고 하면 잔금일에 모두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의 특약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보증보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꼭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이 뒤에서 보증보험 가입할 때 어떤 특약을 넣으면 도움이 되는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등기를 어떻게 봐야 잘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지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해당 물건의 주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제부를 보시면 해당 물건의 이력이 나와 있고요. 밑에 갑부에 보시면 소유자의 이력서라고 하죠.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 보면 주택권리 이력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 등이 되어 있으면 을구에 등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소장님, 소유주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 주의사항 또 있을까요? 네, 원칙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다 나오셔야 하는데요. 못 나오시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셔서 대리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한 공식인데요. 선순위 근저당 더하기 전세 보증금을 합쳤을 때 매매가의 70% 이내에 들어오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러면 그 매매가의 70% 이내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를 보시거나 KB 시세에 보면 평균 매매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해당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셔가지고 그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요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가장 중요하고요. 몇 번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있게 되면은 잔금일날 모두 상환하고 말소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새로운 근저당이나 기타 제한 물건 설정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8월 1일 날 받고 전입신고를 9월 1일 날 받게 되면 효력은 9월 2일 0시에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이 잘못돼서 경공매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확정 일자를 받은 날로 다시 소급해서 다른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때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잔금일 날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전입신고를 하고 그 효력이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그 사이에 임대인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9월 1일 날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셨고요. 그에 대한 효력은 9월 2일 0시에 발생이 됩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못된 마음을 갖고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너무도 웃기게 이 근저당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공매 시 후순위로 밀려서 근저당보다 순위가 뒤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특약을 잘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약에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해당 물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잔금일에 모두 전액 상환 말소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잔금일 다음 날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기타 제한 물건 설정하시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손해배상해야 한다. 이 특약을 꼭 놓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보증보험은 3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허그, 그리고 HF, 서울보증보험이 있고요. 계약 체결하실 때 보증보험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중개사한테 꼭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해당 물건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그런 특약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만기 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바로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만기 시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하고 서로 협의된 내용, 내가 나가겠다 아니면 뭐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문자나 전화로 녹음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기관에 서류를 다 인도를 하시게 되면 보증기관에서 심사 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요. 보증기관에서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임대인과 보증기관에서 정리할 사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임차권 명령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이고요. 표지부에는 집의 이력서가 나와 있죠. 그리고 갑구에는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을구에 보시면 주택 임차권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등기의 원인으로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해서 보증보험사에서 지금 구상권을 청구한 거고요. 보시면 임차 보증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일자 등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좀 잘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1일부터 새로운 법 조항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의 납세 정보 열람 규정이 생겼고요.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 되기 전이라고 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떼실 수 있고요. 계약서 작성 후에는 임차인이 직접 열람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세나 지방세가 연체된 경우에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배당 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약 진행할 때 말씀을 하세요.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증명서를 좀 지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특약에다가 국세나 지방세가 이제 연체가 된 경우에는 보험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특약도 지금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약 체결하실 때 꼭 말씀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것 말고도 이제 특약 사항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되는데요. 우선 꼭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그런 4가지 틀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전세 계약은 믿을 수 있는 저희 민성부동산으로 오시면 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됐겠죠? 이 정리한 거에 반도 얘기 못해요.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앤 위브 캐슬에 궁금하신 점은 저희 민성부동산으로 오시면 정확한 현장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